안녕하세요. 영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의 저자 스카이쌤 김도연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요. 억대 연봉 영어 강사이자 영어 학원장이었습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몸이 좀 안 좋게 되면서요. 영어 학원을 관두게 되었고요. 그 대신에 제 아이에게 자기주도 학습과 문해력을 고려한 엄마표 코칭 영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요. 친정 어머니께서 저 몰래 제 아이를 동네 영어 학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영어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영어 거부감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이의 나이에 고려하지 않는 학습법입니다. 아이가 어린데 너무나 암기 위주로만 한다면 아이는 영어의 재미를 느낄 수가 없고요. 강압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영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 아이가 영어 거부감이 생긴 원인이 이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아이의 특성을 살펴야 되는데요. 영어 원서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뭔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학습에 대한 재미, 영어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습자에 의해서도 영어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아이를 재미있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경직된 분위기에서 영어의 학습의 실력을 많이 끌어올리고자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고치기가 참 힘들고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세심하게 감정을 살피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게 하고자 시간표와 공부 목록표를 사용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웠고요. 아이가 학습의 동기를 얻고자 한다면 아이의 꿈을 신경 써주는 게 좋은데요. 아이는 꿈을 통해서 강력한 학습 동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아이의 꿈을 찾고 그 꿈을 키우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에 있어서도 동기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엄마표 영어의 장점이 여럿 있더라고요. 첫 번째 엄마표 영어의 장점은요. 다른 대안으로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은요. 단어량 늘리기, 문법량 늘리기, 독해량 늘리기였습니다. 아이가 모국어 독서를 통해서 언어적인 감각을 키우고 지식을 쌓아서 영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면은요, 영어 교재만 들이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국어 독서 병행이라는 다른 학습 전략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엄마표 영어의 장점은요, 전체적인 학습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에만 너무 몰입하기보다는요, 전 과목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데요. 영어에만 너무 몰입하는 시간 대신에 그 시간을 모국어 독서에 투자를 하면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에 있어서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영어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줄이고 다른 과목에 보충하거나 투자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엄마표 영어를 한다면 좀 더 유연하게 시간을 배분을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아이의 실력 점검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제 엄마표 영어는요, 교재 학습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교재의 정답률을 통해서 아이의 실력 점검을 중간중간에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를요, 학원에만 맡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드백지를 받죠. 하지만 그 피드백지의 경우에는 아이의 단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장점을 약간 극대화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요. 학원에만 믿기보다는 엄마표 영어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엄마표 영어의 네 번째 장점은요. 아이에 맞는 학습 속도와 양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마다 모든 영역을 골고루 다 잘하면 좋겠지만 아이에 따라서 좀 힘들어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과형 스타일의 뇌구조를 가진 아이의 경우에는요. 언어적 감각이 있어서 읽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이나 구조의 경우에는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요. 문법 교재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미루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양을 줄여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국어의 경우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언어 습득 장치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어의 경우에는요, 바로 언어 습득 장치에 언어 자료가 적용되지가 않고요. 정의적 요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정서나 감정을 말합니다. 즉,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으면요, 영어를 잘 습득을 할 수가 있고요. 영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면 영어가 이해는 되어도요, 정의적 여감학이라는 벽에 콱 부딪혀서요, 영어가 습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영어를 코치해주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좋다면요, 영어도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시작점은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해 드릴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영어 준비 운동 하기입니다. 영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 이 두 문화 사이에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아이가 영어의 낯설음에서 오는 압박감을 줄여주는 건데요. 이게 말만 어려울 뿐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영어권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세계 지도를 피고선요, 아이와 함께 영어권 국가를 찾아보고요. 그 나라에 대한 위치, 기후, 화폐, 문화, 정치, 역사, 아이가 알아보고 싶은 거를 알아본 뒤에 가족이 함께 영어권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번거롭고 힘들 것 같다면요, 되게 간단한 방법은 영어권 국가에 대한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기념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이 기분 좋은 감정을 통해서요, 아이는 영어가 즐겁고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만약에 일을 하셔서 봐주기 힘드시다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영어권 국가에 대한 책이나 영화, 그림책, 소설책 이런 거를 접해보게 하는 건데요. 근데 아이가 혼자서 영화를 본다면 재미없겠죠. 부모님께서 함께 봐주시면 더 좋고요. 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읽고 있는 중간에 혼자라는 생각에 좀 약간 지루해하거나 재미없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에 내용을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요. 아이가 영화를 다 보거나 책을 다 본 뒤에 아이에게 그 내용을 물어본 뒤 대답에 있어서 반응을 크게 해주시면요, 아이가 영어가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다음에 영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의 이해, 다른 나라에 대한 문화의 이해가요, 5번째 언어 능력으로 여겨질 만큼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와 함께 영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문해력은요, 영어뿐만 아니라 전과목 학습에 있어서요, 핵심적이고 실력 향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영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를 이해한다는 건요, 2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문자 해독 단계입니다. 영어 문장에 쓰인 단어를 보고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그 단어들 간의 연결성을 통해서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능력은요, 영어 능력입니다. 단어, 문법, 수거, 구문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영어 문장에 쓰인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는요, 표면상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제대로 의미를 알았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영어의 학습에 있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알아내는 것,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표면상의 의미만 안다고 풀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라는 과정은요, 단순하게 표면상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을 넘어서요, 그 문장에 쓰인 숨겨진 의미를 알고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문해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추론력과 논리력, 이해력, 그리고 지식 같은 것도 문해력입니다. 이러한 여러 능력들로 인해서 의미를 이해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영어 학습이 아니라 영어 책을 읽는 걸 생각을 해볼까요? 영어 책의 경우에도 일단 문자 해독을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파악한 내용들을 작가가 의도한 방향대로 읽으려면요, 문해력이 역시 필요합니다. 즉, 읽기란 문자 해독과 문해력을 통해서요,
문장의 의미 이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제 다른 학습과 문해력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의 경우에는 문자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면서 파악을 했었죠. 근데 다른 학습은 일단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이해하고 형태로 변형을 한 뒤에 의미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해의 과정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 이해라는 거는 문해력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위해서라도 문해력 꼭 신경 써 주세요. 제 엄마표 영어는요, 문해력으로 영어 실력을 급상승시키고요. 공부 습관이 잡히면 더 효과적이고 결국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기를 수 있어서요. 공부 습관과 독서 습관 팁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요, 공부 목록표나 공부 시간표를 사용하기 전에요. 일정 지키기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일정을 잡고요. 그 일정을 알람으로 맞춰놨거든요. 그 알람의 효과는요, 생각보다 강력해서요. 제 아이는 그 알람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일정을 지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다음에 시간표나 공부 목록표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적응하기 쉬우니까요. 일정 지키는 연습부터 하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 습관과 독서 습관을 잡는 팁 2번째는요. 공부 목록표와 공부 시간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공부 시간표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이는 그 시간에 일과를 하는 거고요. 공부 목록표의 경우 공부를 해야 할 목록은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매일매일 자기가 스스로 직접 공부해야 할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는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요. 시간 조절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팁 3번째는요, 공부 목록표와 시간표의 첫 일과를 독서로 적는 겁니다. 제 교육 철학은 독서를 최우선시 하는 건데요. 아이가 가정 내에서의 첫 일과를 독서를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독서가 가장 우위에 두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아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10분이나 20분은요, 독서를 꼭 하고 다음 일과를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4번째 팁은요, 다른 과목의 공부 습관부터 잡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이는요,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성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요, 영어보다는 수학 같은 과목으로 공부 습관을 잡으면요,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부모님께서는요, 아이보다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엔 더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이 학습 코치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이 코치로서의 역할을 통해서요, 영어 코치로서의 자질도 아이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팁 5번째는요, 부모님께서 독서의 롤 모델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요, 아이의 독서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옆에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가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기 전까지 옆에서 같이 독서를 해주었거든요. 부모님께서 힘드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테크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겁니다. 6번째는요,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한동안은 아이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이가 공부 시간표나 공부 목록표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서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낯선 공부를 하느라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곁에서 있어 주신다면 아이는 하루 일과를 더 열심히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코칭 팁 7번째는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공부 목록표나 시간표를 짤 때요. 10분에서 25분의 여유를 두고 짜는데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20분이나 25분까지 여유 시간을 두고 짜도 됩니다. 아이는 이 시간 동안에 TV를 보거나 노는 거는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삼행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렸다가 나중에는 책을 읽는 제 모습을 보고요. 같이 옆에서 책을 읽더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는요,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